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랑 중 당신의 사랑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나요? 눈을 감고 사랑을 그려보며 떠오르는 가사를 나지막히 읊어보세요. 명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현대 명반의 사랑법.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낮 12시에 여러분에게 명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릴 저는 DJ 민정입니다. 무더운 6, 7, 8월이 지나고 조금은 선선해질 것도 같은 9월이 찾아오면서 비로소 2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방학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방학 때 군대 가는 동기들 배웅 많이 해주고 부산 여행도 갔다 왔어요. 벌써 저희 동기들이 군대 가는 시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배웅해줬고, 그리고 방송국 활동하면서 고연전 준비한다고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고 촬영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효빈 PD도 잔뜩 달궈진 7, 8월을 보내고 성큼 찾아온 9월에 벌써 방학이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학기 개강 첫 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저희 방송의 첫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여기 고려대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 사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의 제목은 현대 명반의 사랑법인데요. 지구에 존재하는 형태가 다른 수많은 사랑들을 명반과 연결지어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1인 DJ 방송은 처음이라서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사랑과 앨범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첫 곡 듣고 오신 뒤에 본격적인 사랑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 밴드 회귀 본능의 패닉 사인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 듣는 밴드이고 처음 듣는 노래인데요. 저희 방송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몰랐던 음악, 몰랐던 명반을 하나씩 알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밴드, 요즘 우리 효빈 PD가 사랑에 빠져버린 밴드라고 하는데요. 회귀 소재의 한 대학교의 밴드 동아리에서 시작한 4인조 밴드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바로 허밍 인스팅트. 호밍인 회귀를 허밍, 흥얼거림으로 바꾸어서 흥얼거림에 대한 본능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해요. 이 회귀 본능이라는 밴드는 본인들을 장르 없는 밴드라고 지칭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음악적 지향성이 희미하다고 하네요. 여러 장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업 목적을 띠는 음반 산업에서 눈에 띄는 특징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인 자멸위기종에선 음악적 지향성 대신에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의미는요, 바로 존재론적 탐색이라고 합니다. 현상, 인식, 해석, 실행,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관계가 회귀 본능의 앨범의 주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인간인가?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녹음된 본능의 소리에서 비롯되는 자멸위기종. 그리고 자멸위기종에 나오는 4가지 동물은 모두 각자의 정체성을 인식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아직 자멸위기종이 어떤 앨범인지 그리고 무슨 노래들인지 사랑이랑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효빈 PD가 노래 하나하나를 열어보면서 이 앨범이 왜 명반인지 어떤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소개한다고 하니까요. 두 번째 노래까지 듣고 오신 뒤에 오늘의 명반인 자멸위기종에 대한 이해의 문을 열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두 번째 노래인 타조까지 듣고 왔는데요. 첫 곡이었던 패닉 사인, 그리고 두 번째 노래였던 타조까지. 여러분은 벌써 두 마리의 자멸 위기종을 만나본 셈입니다. 오늘의 첫 곡인 패닉 사인. 그러니까 기절염소의 서식지는요, 편견의 목장이에요. 자멸 위기 등급은 위험. 요인은 다름을 거부하는 개체의 과도한 면역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이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인간인가? 라는 질문에서 비롯되는 존재론적 탐색이었죠. 그렇다면 기절염소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편견이 가득한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명반은 회귀 본능의 자멸 위기종, 그리고 오늘의 사랑은 바로 지구 속 애입니다. 회귀 본능의 앨범 자멸 위기종은요,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이야기를 멸종 위기 동물에 대입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 사는 이야기엔 언제나 사랑 이야기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오늘의 첫 곡이었던 패닉 사인의 주인공 기절염소는요, 다름을 거부하는 개체의 과도한 면역 반응을 보여서 자멸 위기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름을 거부하는 개체의 과도한 면역 반응을 보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효빈 PD는 기절염소가 포기할 수 없는 열렬히 사랑하는 무언가에 대비되는 게 다름을 거부하는 개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기절염소는 자신의 개성을 사랑해서 무개성이 가득한 편견의 목장에 적응하지 못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보이고 자멸위기종으로 분류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기절염소는 편견이 가득한 지구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가사에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I don't love myself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결국 편견의 목장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달라는 염소의 외로운 외침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저도 편견의 목장을 경험한 적이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여기에 근데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람은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다. 편견과 자부심, 허영심에 가득 찬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저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미지에 가두어서 사람들을 생각하곤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개성을 잃지 말고 나대로 행동하자,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도 생각해 봤을 때 적당한 처세술이 좀 가미가 되어야 내면의 나와 사회적인 나를 좀 잘 줄다리기 하면서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노래였던 타조. 타조가 살고 있는 곳은 무기력의 사막입니다. 자멸위기 등급은 위급, 그리고 요인은 미래를 거부하고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해요. 결국 과거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효빈 PD는 타조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타조가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타조가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넓은 지구 속에서 우리 인류가 영원히 그리워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는 것, 바로 추억이자 지나간 과거인데요. 김서혜 작가님의 장편 소설인 여름은 고작 계절에는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함부로 선망하고 가진 것을 폄하하는데 인생의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가지지 못한 것을 선망한다 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요. 우리는 영원히 지나간 순간들을 그리워합니다.
지나간 순간은 다시는 가질 수 없는 무언가와도 같으니까요. 두 번째 자멸위기종인 타조는 지나간 순간을, 추억을, 과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거부하죠. 다가오는 미래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고 과거에 매몰된 채 현실을 폄하하는 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를 반복하다가 한마디를 내뱉죠. 누군가 나의 변명을 장식해주게. 타조의 한마디는 과거에 매몰되어 현재를 놓치고 있는 지구 속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방금 듣고 오신 자멸위기종의 세 번째 곡은 바로 나그네쥐입니다. 효빈 PD가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는데요. 가사가 특히 인상 깊은 노래라고 하네요. 굳어진 마음은 다짐과 아집 사이에 왠지 모를 낙관함과 설레임과 두려움에 라는 가사가 특히 인상 깊었다고 하는데요. 사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한 문장의 가사에 전부 담아낸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는 다짐도, 괜히 부리고 싶어지는 고집도, 왠지 드는 낙관함과 두근거리는 설레임도, 그리고 두려움까지 모두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했대요. 원래 무언가를 사랑할 땐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기도, 괜히 잘 될 것 같은 근거 없는 낙관함을 가지기도, 두근거리는 설레임을 느끼기도, 그러다 괜시리 무서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랑의 감정을 한 문장의 가사에 담아낸 이 노래가 오늘의 주제인 지구 속 사랑, 지구 속 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나그네쥐는 희망의 절벽에 살고 있습니다. 몰 개성화의 탈피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절염소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결국 기절한 염소와는 다르게 눈이 다 가려진 상태로 희망을 찾아서 절벽으로 계속 나아가죠. 개성을 사랑해서 끊임없이 희망의 절벽으로 나아가는 나그네쥐의 모습은 꼭 개성이 아니더라도 열렬히 사랑하는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넓은 지구에서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멸위기종의 세 번째 노래, 나그네쥐였습니다. 저는 요즘 사랑하는 거 일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워커홀릭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연애 같은 그런 사랑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방송이라는 일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 고집도 부리고 낙관을 가지기도 하고, 또 처음 하는 거면 설레기도 하고, 또 가끔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무섭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 효빈 PD 말을 들으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잘하고 싶으니까, 이 꿈을 너무 사랑하고 이 삶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의 네 번째 곡, 네 번째 자멸위기종은 바로 바다거북인데요. 바다거북의 서식지는 정보의 바다입니다. 정보의 바다, 정말 익숙한 단어죠. 요즘의 현대사회를 이보다 더 잘 나타내는 말은 없을 정도로 정보의 호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바다거북은요, 과잉 고찰로 비롯된 행동력의 상실을 보입니다. 넓은 지구에 살아가는 인간은 모두 자멸위기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한 고찰을 하면서 정보가 부족하고 다름을 거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를 너무 사랑해서 미래를 회피하고 몰 개성화의 탈피에 과한 강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귀 본능의 앨범 자멸위기종은 지구 속 다양한 서식지에서 각자의 형태로 자멸하는 동물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앨범의 마지막 곡인 나그네 쥐를 통해 희망을 잃지 말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네, 여기까지 밴드 회귀 본능의 앨범 자멸위기종으로 바라본 지구 속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앨범에 담긴 인간의 본능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을 지구의 서식지와 동물에 대입해서 전달하는 자멸위기종. 왜 첫 회차에 첫 명반으로 뽑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저는 제일 좋았던 노래, 기절염소가 나왔던 패닉사인 꼽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곡을 고를 때 가사를 유심히 보는 편인데요. 이 가사가 좋았던 것 같아요. 편견이라는 주제를 담은 가사가.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전 22살밖에 안 됐지만 편견에 좀 차게 되잖아요. 경험이 많아진다는 것은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들에게 무언가를 배운다고 느낄 때 그 친구들의 편견 없는 생각들, 순수하고 물들지 않은, 때타지 않은 생각들에 좀 배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들으면서 더 마음을 열고 세상을 접해야겠다, 이렇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회귀 본능의 앨범 자멸위기종에 속한 노래는 방금 소개해드린 바다거북까지 총 4곡이 전부인데요. 이 밴드 4곡만 소개하기엔 너무 아쉬운 밴드라 효빈 PD가 자멸위기종에 속한 곡은 아니지만 꼭 소개하고 싶은 노래 2곡을 같이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첫 곡은 바로 소나기인데요. 이 노래 정말 가사부터 앨범 비하인드까지 어느 한 군데도 로맨틱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네요. 소나기를 닮은, 무지개를 닮은 누군가를 소나기라고 지칭해서 감사함을 전달하는 노래래요. 여러분도 소나기 하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한여름 소나기처럼 갑자기 찾아와 마음을 젖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매주 화요일 더더욱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찾아오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무지개인데요. 저랑 효빈 PD가 이번 여름에 MT를 같이 가서 유랑리에서 무지개를 봤어요. 무지개처럼 특별한 기상을 관측하면 같이 본 사람들과 함께했던 기억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나요? 가을은 유독 날씨의 변화가 큰 계절이죠. 아직은 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과 정말 가을의 초입인 것 같은 10월까지, 이번 가을에도 날씨의 변화가 잦고 소나기가 많이 내릴 것 같다고 합니다. 소나기가 지나고 찾아오는 무지개를 우연히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 무지개를 같이 보는 사람과의 추억이 소중하다면, 아마 그 추억은 오래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한 가닥의 사랑을 더 더해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은 회귀 본능의 첫 곡인 집이라는 노래예요. 그리고 오늘 소개한 명반 자멸위기종의 시초가 되는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연히 4마리의 동물들에 대한 도감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개인적 고민에 휩쓸려 위급한 상태가 된 동물들이라고 한다. 도감을 읽고 문득 우리의 온도는 어떨지 궁금해졌다. 위기 등급은 어느 정도일까? 자멸위기 중일까? 태평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럴 것 같지만,
도감을 보고 지구 속 온도를 체크하는 회귀 본능처럼 수많은 사랑이 존재하는 지구 속에서 잃지 않는 사랑의 온도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마지막 곡 집의 소개와 함께 클로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 명반의 사랑법 1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의 방송은 첫 시작인 만큼 저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무르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개강 첫 주 화요일에 함께한 저희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명반의 사랑을 들려드리는 여기는 현대 명반의 사랑법이었고요. 저는 DJ 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이게 약간 질문의 의도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게 사랑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드러내는 방식도 다르고 느끼는 방식도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원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모두 개개인이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무엇을 많이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태. 나는 잔소리하는 게 사랑이라 생각해. 좋은데? 좋은데? 원래 내가 아끼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지적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잖아?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너 이거 좀 해, 아니면 너 이거 왜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사랑이지 않아. 아 좋은데? 사랑은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한 번 빠지면은 약간 계속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성애가 사랑이든 우정이든 다 폭력이야. 사랑은 폭력? 위험하다. 사랑이 뭘까? 너무 어려운데? 그냥 설레는 게 사랑이지 않을까? 설렘? 설레는 거? 어떤 이유로든 설레는 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싫어하는 그 사람의 부분도 그냥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니까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 그치만 사랑의 얘기다 이거. 그치? 오, 야 이거는 굉장히 맞는 말이네. 사랑, 겨울에 부르는 애절한 봄의 노래. 겨울에 부르는 애절한 봄의 노래 오리지널 버전. 사랑은 뭐 뽀뽀. 이런 거 들어가죠? 사랑은 뽀뽀. 사랑은 뽀뽀. 사랑은 입맞춤. 그럼 너는 사랑에 빠질 때 어떤 행동을 해? 너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야? 사랑에 빠질 때 하는 행동. 하는 행동. 눈 깜빡거리기. 제가 사랑에 빠질 때 하는 행동은 계속 그 사람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히 깨끗이 씻고 안경을 조금 더 약간 샴푸 한번 더 잘 하고. 쓰고 이제 비싸고. 로션 이런 거 이제 잘 바르고. 평소엔 어떻게 하고 다녀? 얼굴은 잘 안 바르고 다녀. 원심이야. 잘 씻지도 않고 안경도 안 닦고. 이성적 사랑을 예시로 들어요. 그게 좋겠죠?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약간 그 사람 옆에 항상 붙어 있으려고 하거든? 근데 또 엄청 뚝딱거려. 사랑하게 되면은 좀 안 좋은 건데 내 약점을 막 까는 것 같아. 난 오히려 그래서 약간 막 이렇게 쏘아붙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쏘아붙이는 게 약간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는. 그치. 나? 자주 눈에 띄려고 하는 거. 괜히 막 이제 또 한 번 돌아다니고. 난 자꾸 쳐다봐. 계속 쳐다봐. 귀여운데?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한테 꽂히면 그 맨날 꽂히는 포인트가 좀 다른데 그 포인트를 계속 찾으려고 해. 그리고 거기 계속 쳐다봐. 그 기록물을 계속 돌려봐. 그 사람이 이제 혼자 찍은 걸 수도 있고 뭐 혼자 하는 걸 수도 있고 같이 하는 걸 수도 있고 상관없는 아무튼 그 사람이 있는 기록물을 계속 돌려봐. 나는 뭔가 좀 더 해실 이렇게 웃게 되는 것 같아. 난 근데
진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은 맛있어. 맛있었나 봐. 최근에 사랑에 빠진 것이 있다면? 제일 최근에 사랑에 빠진 경험은 제가 요즘에 드라마 이두나를 보고 있는데 약간 수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진 경험. 저 요즘 귀멸의 칼날과 사랑에 심각하게 빠졌는데 그래서 지금 극장에서 2번 보고 이번 주에 한 번 더 보러 가려고요. 진짜요? 사랑에 빠졌는데. 아니 근데 살짝 귀멸의 칼날 자체도 너무 재밌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그 요소들이 옛날에 내가 꿈꿨던 직업이나 꿈꿨던 일들이어서 옛날에 꿈꿔놓고 묻어두고 살던 거를 걔를 보니까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조금 요즘 좀 그것 때문에 설레요. 좋은데? 멋있다. 살짝 그 영화를 보면 어린 시절 꿈이 막 생각나서 너무 설레. 나는 복숭아가 좋았어.